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간추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세게 며칠간 계속 전투가 붙은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러시아군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투기 그리고 헬기도 격추가 됐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도 참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 항공모함, 전투기 등 이런 그 지원 세력 말고 지상군까지 지금 5,000명 가까이가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미 지상군이 어디서 어떤 부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개전할지, 어떤 형식으로 개전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을 860명을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는 17대 격파, 장갑차 23대 격파, 차량 22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44문 파괴. 야포 파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장 로켓 1문 파괴해서 거의 뭐 2개, 3개 포병대대, 이 정도면 1개 포병 여단이 하루에 사라진 뭐 이런 큰 피해를 입었고요. 수-25 공격기가 근접 항공 지원 하러 들어가다가 격추가 되었고, 또 밀8 이 기동 헬기죠. 건십 기동 헬기도 한 대가 격추가 됐는데 전부 아우디우카 쪽에서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도 11대가 격추됐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러시아가 무인 항공기 등을 대거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 아마도 몇 시간 후면 이 공습이 어떤 피해를 야기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요격을 성공했는지라는 전과도 몇 시간 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쪼록 요격 작전에 좀 성공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70회의 교전을 했다. 그리고 적을 격퇴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 전선 상황 전과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 분들은 패턴을 기억하시겠지만 공세 중이다 라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적을 격퇴 중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의 공세보다는 러시아의 공세가 더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뭐 24번, 32번 이런 공세, 교전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70회 교전, 100회 교전 이런 것들이 나온 거 봐서 러시아가 공세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경제회복 특별대표가 키우에 도착해서 전후 복구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하러 갔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뭐 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폴란드 총선했죠. 여기서 친독일 성향의 야권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 폴란드가 현재 안제이 두다 대통령 이 측 여당이 졌어요. 지금 99.7% 개표한 상황까지 봤는데 여당이 35%, 그리고 야권연합이 45%를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회는, 총리는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정은 총리가 하죠. 그래서 이 친독일 성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지 이게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비상이 걸렸고, 또 대한민국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해서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주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3, 4%씩 빠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친독일 성향의 야권연합이 승리하면 우리 K2 흑표전차 추가로 지금 뭐 800대 더 해야 되죠. K9 자주포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왜? 아직
그것은 합의만 했지 초도부만 계약을 했고 후속부는 합의만 했지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런 계약 주체가 되는 내정 행위를 하는 이 의회 총리가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전 정부, 전 권력이 이루어놨던 합의해놨던 그것이 지켜질 거냐. 자기네들은 신독일 성향인데 그러면 독일제 자주포, 독일제 전차 등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서 지금 로템과 한화의 주가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정부 대 정부 간의 합의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도 지뢰 제거와 농업 재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협력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일본 대표단이 키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덜란드도 이동식 병원 시스템을 공유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 전후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둔 사전 보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재무장관은 오늘날 모든 드론은 중국에서 온다 라고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러시아에 드론 준 적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드론은 중국에서 온다라고 지금 러시아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했냐. 그러다 우리 국산화해야 된다. 결국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드론은 중국에서 온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까버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재작년 대비 즉 전쟁이 발생하기 전보다 여군 규모가 40%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여성이 군대에 입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즉 이 여성들이 애국심이 많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NSDC 이 서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 내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어떤 선전전이냐. 부정적인 여론은 자꾸 퍼뜨리는 거죠. 우크라이나 관리가 뇌물을 받았다. 또 뭐 이 서방 세계가 전쟁 피로도를 느껴서 이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서방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우크라이나를 버린다고 하더라.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가 계속 밀어붙여서 우크라이나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선전전을 지역 내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전쟁을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전쟁을 하면 우리 내부에서 북한의 선전 매체가 되어줄 그런 언론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언론사를 설립해놓고 정상적인 언론이냐 또 뭐 정상적인 언론 아니라도 누가 봐도 친북 언론인데 어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그때를 위해서 지금 포석해놓은 언론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같이 산다고 해서 오직 우리하고 똑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방면에서 공세를 재개했고 그렇지만 역습을 받고 패퇴했다라는 건데 지도를 보시면 어제 이 지도를 보셨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여기 아우디우카 남쪽에 이 오프티네가 있습니다. 오프티네에서 북쪽으로 이만큼 러시아 영역이 있었는데 다 밀렸어요 지금. 이 남쪽으로 해서 포위망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밀려서 밑으로 쑥 내려갔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공세를 취했다가 패퇴했다. 여기 이제 이 뉴욕타임스의 그 도식에도 빨간색 화살표를 굵게 했다가 다시 뒤로 밀리는 돌아오는 화살표가 있죠. 이 말은 뭐냐? 들어갔다가 도망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면에서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우디우카는 공격에 들어갔다가 영역을 대폭 뺏기고 남쪽에서는 뒤로 많이 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쿠판스크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역공을 시도했는데 수풀지대에서 격전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수풀지대 여기죠. 이 북쪽에서 격전 중이다라는 거고 또 이 동쪽에서도 굉장히 큰 전투가 쌍방간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역시 동쪽, 북쪽 할 것 없이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갔다가 화살표 상황을 보면 다시 뒤로 돌아오는 이 화살표들이 있죠. 이거는 패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러시아가 패퇴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바흐무트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시도했는데 역시 역습을 받고 패퇴했다 라는 건데, 뭐 이 바흐무트 남쪽 뭐 똑같아요. 그냥 항상 뭐 그냥 이 철도를 기점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패퇴했다. 그리고 보시는 김에 오레오브 로버티네 쪽 한번 보시면, 자, 이 돌파구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뭐 딱 봐도 많이 넓어졌고, 그리고 여기 노보프로코피우카 이 지역은 완전히 우크라이나 영역이 지금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일첸코베 쪽에서 확실하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솔로드가발카인데, 빨리 솔로드가발카를 확보를 해야 거기서부터 이 토크마크까지 내리막이죠. 빨리 좀 진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합니다.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머물며 네타냐후 총리와 무려 8시간이나 전쟁 수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뭔가 엄청난 일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으로 10월 16일 이스라엘에 급파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과 확전 이후의 전쟁 수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텔아비브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미국은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스라엘 측에 요구했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이 이번 전쟁 수행에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성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대항한 저항군이 전 세계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 대규모 무장투쟁과 글로벌 테러를 경고했고,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역시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옥의 문을 열 것이라며 대대적인 무력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경고대로 이미 유럽에서는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를 IS 군인이라고 밝힌 무슬림 이주자가 벨기에 수도 브뤼셀 한복판에서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병력과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미 무슬림들에 의한 폭동이 발생했던 파리와 베를린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처럼 험악한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사태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한 대규모 군사력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군의 전투 임무 지원을 위한 지원부대 2천여 명을 파병하겠다고 밝혔고, 페르시아만에서 작전 중이던 바탄 상륙준비전단이 10월 17일 현재 이스라엘 연안으로 이동 중입니다. 바탄 전단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바탄과 하퍼스페리급 상륙함인 카트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스페인에서 수리를 마치고 먼저 이스라엘 방면으로 이동한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메사버드함과 이번 주말 합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2개 완편 항모 전단과 나토 연합함대 배치를 결정해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고, 바탄 전단의 병력까지 합치면 5천여 명의 지상군도 이스라엘에 투입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전쟁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 방문하는 것이 확정됐죠. 자기 국내 일정이 있었는데 그다 취소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뭐 뜯어말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8시간이나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군들이 뭐 굉장히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메르카바 전차, 세계 최강의 방어력이라고 했던 메르카바 전차가 드론에서 떨어뜨린 이 폭탄, 대전차, 수류탄 이런 것들에 파괴되는 모습이 공개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들이 전차 상부에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상부 추가 슬랫 아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배치해서 드론에서 떨어뜨리는
이 공격을 막아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 준비에 거의 이스라엘군은 다 마친 상태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하는 사전 조율도 있지만 또 그리고 실제적인 작전 계획, 임무 분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이란 의회 의장이 지옥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슬림들을 봉기시키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면 전 세계 무슬림들의 봉기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완전히 혼돈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주는 이 동력을 차단시키고 내구력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브뤼셀, 벨기에 수도 브뤼셀이죠. 이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러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동영상을 계속 보면 나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확인 사살도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2번이나 내가 했다. 나 못 잡지. 라는 동영상을 또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잡았습니다. 자, 이런 테러를 전 세계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미국 이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라는 이 협박인 셈인데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제 지상군까지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병력, 지상군 지원병력 2,000명을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바탄 강습 상륙 전단을 지금 이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데, 원래 바레인 쪽에 있었어요. 바레인의 오함대에 정박하고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출항해서 홍해 쪽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가자지구 바로 앞으로 갈지, 아니면은 홍해 아래 이 시나이 반도 옆으로 해서 그 네게브 사막 쪽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홍해 쪽으로 가고 있는 바탄 상륙 전단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해리어 전투기, 아직 이 바탄은 F-35B 탑재 개량을 마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해리어 전투기 등이 얹어져 있고, 이 바탄 전단에는 2,500명의 26MU 해병 원정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의 해병 지상군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군이 2,000여 명의 지상군 지원병 그리고 전투병 2,500명 지금 긴급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로 뭐 하는 거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미군들은 북쪽에 세팅이 되어서 북쪽 지역에서 헤즈볼라가 침략해 들어오는 거, 그리고 골란 고원중에서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가 들어오는 거, 이걸 미군이 먼저 막아주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북쪽을 미군이 맡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가자지구를 맡아서 이렇게 임무 분담을 하는 것을 블링컨 장관이 의논을 했고, 그런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인 동맹국이죠. 그런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상호 방위 조약, 동맹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지적인 동맹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우리보다 낫죠.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완전히 이 중동 지역의 미국의 대리인격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희생과 투자를 감행할 것 같다라는 건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나 민간인들은 다 빼고 하자. 그래야 이스라엘이들이 명분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상전이 개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바탄 상륙 전단이 지금 예멘 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홍해 쪽으로 쭉 들어가려면 한 2, 3일 걸리겠죠. 그래서 저 예상인데 어쩌면 이번 주까지는 지상전이, 그러니까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이 공격전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계속 사전 정지 작업, 선행, 선견 작업 등등만 계속 해나가면서 민간인을 피신시키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면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 군사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